자, 일단 여기 사진은 직접 하신 걸까요? 아니요. 저희 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어서 네. 그러면서 간판을 바꾼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같이 와가지고 사진 찍어주시는 거예요. 아, 거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사진을 촬영하신 거고. 자, 이 사진이 이뻐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먹음직스럽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되게 이쁜데 사진이 요즘은 너무 또 전문적으로 사진이 보이면은 그냥 사진이 전문적인 거지 막 이게 확 끌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등갈비랑 꼬들살이랑 이 이제 업체명인데 꼬들살 사진이랑 등갈비 사진 되어 있는데 여기 맨 처음 화면에서는 좀 후킹을 시킬 수 있는 걸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연탄이 되게 좋은 거 쓰시잖아요. 참수 쓰시는데 좀 그거에서 이제 불이 확 나는 좀 그런 사진으로 후킹을 시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업체랑 연관되어 있게 이게 등갈비랑 꼬들살이랑 같이 있는 사진이면서 그게 액션 사진, 그렇게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어쨌든 노포식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차라리 살리는 게 나아요. 이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노포식 감성은 없어요. 이 사진을 눌러서 다른 뭔가 노포식 감성을 보면 사람들이 오히려 이탈할 수 있어요. 아싸리 보여주되 잘 보여주는 게 나은 거예요. 이 밑에 세 번째, 네 번째 사진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끝내요. 보통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메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 영상 보셨으면 설명을 좀 쓰셨어야 되는데 일단 설명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그나마 설명이 되어 있는 이 꼬들살도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설명 있죠. 목 덜미살은 마블링이 되어 있어 최고의 육질과 고소함은 물론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특수 부위임. 이거는 무슨 설명이냐면은 육가공 업체가 식당한테 고기를 팔 때 하는 설명인 거예요. 이 고기 자체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소비자는 그게 안 궁금해요.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거는 좀 다른 분야여가지고 이 꼬들살이 말 그대로 좀 목살 부위인데 아마 좀 더 지방이 붙어있고 좀 마블링이 붙어있는 고기거든요. 그래서 쫄깃하고 탱탱한 식감이라는 걸 표현하고 우리가 참숯을 쓰잖아요. 이제 참숯에 부어가지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는 거를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설명을 바꿔야 되는 거고, 이것도 등갈비랑 꼬들살이랑 업체명이잖아요. 메뉴가 좀 많아 보여요. 가게가 15년 된 가게라 메뉴 자체를 빼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을게요. 네,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기존 메뉴들은 여기서 판매는 하되 네이버 플레이스에서는 중요한 메뉴만 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꼬들살이랑 등갈비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저는 다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껍데기 정도는 괜찮고, 그리고 사이드 메뉴, 지금 냉면이나 술밥, 지금 라면도 있죠. 네, 이 정도만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플레이스에서는 업체명이 이렇게 지었으면은 이거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다양한 거 보면 오히려 전문성이 없다 판단돼 버려요. 일단 우리가 플레이스에서 역할은 손님들이 여기서 구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식당 방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식당에 방문해가지고 손님들이 메뉴판을 보고 저 메뉴도 있네 함께 시킬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너무 많은 메뉴가 있으면은 오히려 이탈하게 된다. 이 정보 더보기에서도 보면은 정보글을 써놓으셨잖아요. 대표 메뉴인 꼬들살 이외에도 등갈비, 주먹고기, 돼지 왕갈비 등 다양한 고기 메뉴와 뼈, 닭발, 돼지 껍데기 같은 안주류도 제공해 선택의 폭이 넓으며 다양한 맛을,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거고 우리는 아예 등갈비랑 이 꼬들살에 되게 전문적이다라는 걸 표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안 그러면 이게 롱런하지 못해요. 일단 이거랑 다 원래 써줬어가지고 거기서 해줄 때 거기서 써준 거예요? 네, 다 놔뒀거든요. 이거 메뉴도 일단 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업체긴 할 거예요. 마케팅. 나라에서 그 지원해준 금액으로 마케팅 회사를 하신 거죠? 근데 저희가 선정한 게 아니라 거기가 이제 계약이 뭐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네, 뭔지 오셔서 알아요. 네네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좀 아쉽다는 거죠. 네. 사실 그게 있어요. 비판하고 싶진 않은데 마케팅 자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남들보다는 글을 잘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요식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케팅도 알아야지 이게 어떤 거를 내가 표현해야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한 거죠. 자, 그리고 리뷰는 지금 직접 다시는 거죠. 네. 잘하고 계신 거. 이 리뷰 쓰시는 거 봤는데 제가 하라는 대로 단 건가요, 혹시? 네, 리뷰는 잘 다셨어요. 이게 뭐 이쁘다, 길어서 좋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더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 가게에 대한 어필을. 이런 것들이 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매장이 15년이 됐어요. 그런데 리뷰가 너무 적어요. 맞아요. 그게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거의 다 이거 최근 거 그죠? 또 최근 거죠. 원래 이제 너무 신경을 안 썼으니까. 맞아. 오래된 거를 증명하는 거는 사실 리뷰거든요. 이 사진을 아무리 잘해놓고 이 메뉴를 아무리 잘해놓고 그래도 리뷰가 많은 것만큼은 절대 못 따라가요. 아시잖아요. 어떤 노포식당 가면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올렸던 매장인데 김내집이라고 사진이 그렇게 별로예요. 그죠? 사진 다 별론데 리뷰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네.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맛집이구나. 그래서 리뷰를 지금부터 정말 꾸준히 쌓으셔야 된다. 근데 방문자 리뷰 같은 경우는 절대 지금 마케팅 회사 통해서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블로그 리뷰는 체험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 부분에서 좀 더 아쉬운 게 이 부분, 쿠폰. 저는 사실 쿠폰 주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다른 부분으로 여기가 진짜 맛집이다 표현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지, 쿠폰 주면서 하는 거는 와주세요잖아요. 그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근데 맛집으로 진짜 한 번에 보여주게 하려면은 리뷰가 많아야 되는데 좀 그게 부족해가지고 쿠폰을 어느 정도 사용하는 건 맞을 수 있어요. 리뷰시 지금 된장찌개 또는 라면 무료 쿠폰이잖아요. 이게 안 좋아요. 사실 이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아니, 아니죠. 그죠. 할 거면은 그냥 확실하게 내가 이걸로 이 플레이스에 접속한 사람들 중에서 하루에 3명, 5명은 무조건 오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차라리 고기 1인분을 화끈하게 주고 당일 사용, 그리고 하루 5개, 3개 이렇게 한정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도도 아니게 이렇게 걸어두면은 사용도 안 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리뷰시 이런 거 빼고 어쨌든 이거 걸어두는 거 차라리 좋은 거 주고 오게끔 만들자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괜찮네 해가지고 다음에 또 오게끔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중요한 게 또 아까 전에 여기 앞에 배너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배너도 좀 세워둬야 되고, 여기 리뷰 이벤트에서 보면은 영수증 리뷰하고 서비스 받자잖아요. 이거를 저는 이제 반대로 하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된장찌개, 라면, 껍데기, 이것도 3가지 중 주지 말아요. 2가지 중 하나로 해요. 어차피 이거 국물 요리잖아요. 뭐 찌개 아니면 껍데기 하나라고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된장찌개 또는 껍데기 하나 무료로 받자. 영수증 리뷰를 먼저 언급하면은 사람들이 좀 반감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된장찌개나 껍데기 하나 무료로 줄게. 대신 리뷰 작성해. 이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위치를 바꿀 거예요. 이 노포 감성에 어떻게 보면 맞긴 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이 노포 감성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전달을 드릴 거예요. 네. 이렇게 뭐 플레이스도 뭐 세팅이 되어 있어. 자, 매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 좀 준비가 됐어요. 제가 인전도 세워놓고. 자, 여기서 개봉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홍보 방법이 뭘까요? 가장 적절한 홍보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가 역세권이죠. 그래서 유동인구가 좀 있어요. 자, 그럼 뭘 해야 되냐면은 여기가 손님이 많고 웨이팅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게 제일 최고예요. 그거만큼 효과 좋은 게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외관이 되게 화려해요. 근데 막 지나가는데 손님 2테이블 있어. 아, 뭐야? 별로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뭔가 딱 봐도 맛집은 아니야. 할머니가 뭐 운영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거기에 손님이 막 줄 서 있어. 야, 저기 맛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느낌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활용을 해야 돼요. 뭘까요? 블로그 체험단. 블로그 체험단? 네,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블로그 체험단을 뭐 해가지고 여기에 상위 노출되고 막 그런 걸로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온라인에서 이걸 뚫을 수 없는 곳이다. 뭔가 역세권이긴 한데 동네 장사고 그다음 유동인구도 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여기 손님이 많고 웨이팅하고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체험단을 활용을 하는 거죠. 이건 온라인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매장 내에서 뭐 오프라인 마케팅 하려고 블로그 체험단을 이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보통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사용하실 때 비용을 막 100에서 200만 원, 많게는 3, 400만 원씩도 쓰시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체험단 같은 경우는 요즘 사실 무료로 많이 모집 가능하잖아요. 뭐 등급이나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체험단을 최대한 많이 뽑는 게 좋아요. 물론 매장 상황에 따라 이제 주말에 너무 바쁘고 뭐 평일에 너무 한가하다, 뭐 그런 경우면은 평일에 많이 불러야죠. 다른 데는 평일에 손님이 없어. 근데 여기는 많아.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돼요. 자, 제 말 듣고 그거 딱 3개월만 하잖아요. 무조건 매출 더 올라요. 자, 근데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빡 보여줄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오프라인이 좀 더 적겠죠. 얘가 유동인구가 그렇다 너무 많은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 거죠. 만약에 뭐 A급짜리 명동에다 오픈을 했는데 사람들은 앞에 진짜 많은데 매장에 손님이 없어. 자, 그런 경우는 체험단 한 달에 100팀 한 번 부르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달은 장사 잘 돼요. 너무 당연하고 쉬운 원리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안 해요. 그래도 너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왜냐면 블로그 한다고 하면은 뭐 블로그가 노출돼야 되고 글을 잘 써야 되고 이런 것만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 역할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럼 그거를 많이 활용하면서 블로그 리뷰는 상승하겠죠.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던 이 영수증 리뷰 그렇게 바꿔가지고 하면은 좀 더 참여율이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영수증 리뷰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안 될 수가 없죠. 매장에서 잘해야 되는데 어머님 아버님 15년 장사하셨고
지금 맛도 제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고깃집을 많이 했어가지고 고기가 이제 안 좋은 거 사용하시는 게 아니어서 거기다가 가성비까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네, 컨설팅을 다녀왔고 현재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료 컨설팅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말로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컨설팅 해드리는 업체가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컨설팅을 해드렸고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컨설팅 해드린 부분은 사진, 메뉴, 리뷰, 소식, 정보꿀, 쿠폰, 스마트콜, 예약 이렇게 7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기존 사진이었습니다. 딱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죠? 다만 이건 사진 자체가 이쁜 겁니다. 매번 말하지만 네이버 플레이스 대표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후킹이 되고 손님들을 배고프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업체와 연관성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매장이 직접 가보면 약간 포차식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고 포차식 느낌이 드시나요? 결국 이런 사진은 색감이 좋아서 사진 자체만 이쁜 거고 후킹도 안 되고 손님들을 배고프게 만들 수도 없으면서 매장을 표현하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진은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메인 사진은 불과 연기로 인해 후킹을 시킬 수 있고 두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은 손님들을 배고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노포식 감성을 표현했고 다섯 번째 사진은 짠을 하는 사진이긴 한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사진은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은 메뉴 영역입니다. 대표 사진에서 후킹을 시키고 배고프게 만들었다면 메뉴 영역에서 먹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메뉴 자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사진과 메뉴의 가치를 높이는 설명글 그리고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기존 메뉴 영역을 보면 제가 말한 3가지 부분이 모두 부족합니다. 메뉴 부분은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참숯을 사용하시고 고기를 정말 좋은 걸 사용하시기 때문에 숯 배경과 원육으로 그 부분을 표현했습니다. 메뉴 설명을 봅시다. 이건 기존 메뉴 설명입니다. 목 덜밀살은 마블링이 되어 있어 최고의 육질과 고소함은 물론 이게 설명을 잘 작성한 것 같지만 이 설명글은 육가공 업체가 식당에게 고기를 판매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냥 고기 자체의 설명이잖아요. 손님들은 이런 설명글이 와닿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고 싶게 만들려면 손님들이 이 음식을 먹고 느낄 수 있는 걸 표현해야 합니다. 지방은 바삭하고 살코기는 쫄깃합니다. 노릇한 향이 코를 자극하고 육즙이 입안을 가득 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손님이 이 음식을 먹고 느낄 수 있는 걸 표현해야 손님들은 상상을 하면서 먹고 싶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손님들을 생각하지 않고 음식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사장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손님들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사이드 메뉴 설명은 약간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문성입니다. 이 전문성을 위해 사진도 중요하고 메뉴 설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뺄 거는 빼는 겁니다. 기존에는 삼겹살이랑 소갈비살처럼 다양한 메뉴가 플레이스에 있었습니다. 이 메뉴 자체를 식당 메뉴에서 빼라는 게 아닙니다. 업체명이 등갈비랑 꼬들살이랑이기 때문에 네이버 플레이스에서는 등갈비와 꼬들살의 전문성을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메뉴는 뺐고 등갈비랑 꼬들살을 메뉴에 강조했으며 이렇게 해야 전환율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꿀팁인데 보시면 모듬 한 판을 5번째에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금액을 첫 번째에 두죠. 높은 금액이 첫 번째에 있어야 그 다음 금액이 낮아 보인다는 말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높은 금액이 먼저 보여야 하는 것도 맞지만 현재 경우는 다릅니다. 660g에 39,900원 정말 저렴한 가격입니다. 손님들은 가격을 보고 저렴하다고 느끼겠지만 안 좋은 고기를 사용하는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기 하나하나의 가치를 높여둔 다음에 모든 메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한 판의 가치 또한 더욱 높아지게 되고 이 부분을 모두 생각하면서 메뉴 부분을 기획했습니다. 그 다음은 리뷰 부분입니다. 우선 15년 동안 운영한 식당이지만 리뷰 수가 너무 적습니다. 이 점을 보완하려면 리뷰 이벤트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물론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렇게 리뷰 이벤트를 붙여놓고 계셨는데 리뷰 이벤트를 하면 껍데기를 준다는 느낌인 거죠. 이렇게 하면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리뷰 이벤트 참여율을 높이려면 반대로 가야 합니다. 껍데기를 무료로 줄 테니 리뷰에 참여해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벤트라는 말보다 공짜, 무료라는 말에 더욱 끌리기 때문입니다. 비교해서 보시니까 어떤가요? 이거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리뷰 이벤트 참여율 더 올라가겠죠? 디자인도 노포식 느낌에 맞춰서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를 쌓으시면 되는 거고 리뷰에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즘 리뷰 안 좋은 식당이 있나요? 리뷰 이벤트하고 체험단이 리뷰 작성해 주다 보니 안 좋은 리뷰가 있는 식당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 리뷰에 댓글을 달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다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달아주면서 우리 식당의 장점을 한 번 더 어필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리뷰를 볼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손님들은 리뷰를 보면서 우리 식당의 장점과 매력을 한 번 더 인지하게 됩니다. 보여드린 리뷰 댓글은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컨설팅 신청해주신 따님분께서 푸드앱에서 영상을 보고 이렇게 다시고 계셨더라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소식 부분입니다. 소식은 사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원래 소식 부분에 영상을 걸어두는 기획이 있는데 노포식 감성을 살리고 싶어서 영상은 일부러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이벤트를 걸어둘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업체가 푸드앱에서 영상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르게 매출이 금방 늘고 있어서 일단 이벤트도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소식은 상황에 따라 잘 활용하면 됩니다. 푸드앱에서 네이버 플레이스 기획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정보글입니다. 정보글은 마지막으로 손님들의 방문 결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즉 마지막으로 손님들을 꼬시는 단계입니다. 근데 오직 글로 꼬셔야 합니다. 기존 거를 한번 볼게요. 처음 시작부터 후킹되는 멘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건 오히려 손님들에게 선택 장애를 주는 거고 이탈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좋지 않는 멘트입니다. 이건 저희가 수정한 정보글인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다 보시고 네이버에 등갈비랑 꼬들살이랑 검색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자, 처음에는 15년간 고집을 부렸다는 멘트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 자체로 다음 멘트가 궁금해지죠. 그리고 그 고집이 손님들에게 좋은 고집이라는 점을 표현했고 노포 식당에 맞게 60세의 사장님 나이를 어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중간 부분은 선택의 폭을 넓게 주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위해 두 가지 메뉴에 대한 설명을 가시성 있게 어필했고 다른 식당들은 모두 추억을 만들러 오라고 하는데 오히려 반전을 주며 손님들에게 추억을 만들 수는 없지만 추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임을 어필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사진, 메뉴, 리뷰, 소식, 정보글 5가지 영역에서 손님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환율이 상승하는 네이버 플레이스가 완성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컨설팅을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쿠폰, 스마트콜 예약입니다. 쿠폰은 일단 원래 하고 계셨는데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쿠폰을 줄 거면 확실하게 주거나 애매하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쿠폰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마케팅을 할 거면 손님들이 오고 싶어서 안 달라게 해야지 우리가 쿠폰 뿌려가며 손님들에게 와달라고 하는 방식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케팅 전략을 구성해드렸는데 그건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콜은 기존에 스마트 ARS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건 뭐 전화하면은 통화할 거면 1번 버튼 누르고 찾아오는 길 안내받을 거면 3번 누르고 이런 멘트 나오는 겁니다. 이건 매장이 진짜 너무 바쁘거나 병원, 미용실에서 해야 하는 방식인 거지 현재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ARS는 사용 중지를 했고 통화 연결음 문구를 수정해드렸습니다. 이 통화 연결음은 전화했을 때 멘트가 나오게 하는 건데 이 부분도 잘 신경을 써야 해요. 손님들이 전화를 했을 때 매장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멘트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예약의 경우 많은 분들이 음식 사진을 걸어두는데 이렇게 테이블 사진을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도 노포식 감성을 살렸고 멘트 또한 그에 맞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플레이스 컨설팅을 해드렸으며 리뷰 이벤트 디자인 또한 해드렸습니다. 근데 배너가 없으시더라고요. 역 앞이라 유동인구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너가 없어가지고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너 디자인도 해드렸습니다. 기가 막히죠? 아니 지나가다 이 배너 보고 어떻게 안 들어갑니까? 동네 장사에서는 100% 무조건 탑을 찍는 배너입니다. 자, 이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드렸는데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드린 건 아닙니다. 물론 따님분께서 저희 영상을 보고 따라하셔서 플레이스 순위도 잘 오르시고 저희가 컨설팅하고 나서도 플레이스 순위는 쭉쭉 잘 올랐지만 온라인 마케팅보다는 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이 잘 먹히는 상권이었습니다. 역 앞이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마케팅은 기본만 갖추고 오프라인 마케팅에 집중하는 걸로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여러분, 오프라인 마케팅의 가장 큰 핵심은 웨이팅입니다. 이거만큼 확실한 마케팅 방법이 없습니다. 손님이 항상 많고 웨이팅하는 걸 보면 지나가다 보는 사람들은 맛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블로그 체험단을 많이 활용하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요즘 무료로 체험단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잖아요. 이게 정말 간단하고 쉬운 방법인데 막 만석인데 체험단 오고 웨이팅 있는데 체험단 오고 그러면 짜증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다 돌아오는 건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시죠. 조금 바쁘면 체험단 주말에 못 오게 하고 웨이팅 있는데 체험단 오면 짜증내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동네 장사에서는 블로그 체험단만 잘 활용하더라도 웨이팅 효과, 손님이 많아 보이는 효과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맛집으로 홍보가 됩니다. 매장이 아무리 화려하고 외부 인터가 아무리 화려한들 손님이 2테이블 있는 식당을 보고 사람들이 과연 맛집이라 생각할까요? 안녕하세요, 푸드앱이서입니다. 제가 저번에 등갈비랑 꼬들살이랑 컨설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매일매일 웨이팅이 있고 주말마다 최고 매출을 갱신한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볼 겸 음식도 먹어보고 이제 방문을 한번 하러 왔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저기 보면은 이제 내가 배너 디자인 해드린 거 있는데 손님들이 또 보고 있어. 지금 배너 보고 계시고
눈에 확 띄잖아. 지금 여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와봐도 다른 데 배는 없단 말이야 지금. 이거 하나만으로도 경쟁력이 산다니까. 저기 보면은 지금 유동인구가 엄청 많잖아. 안녕하세요. 자리가 아직 없었죠? 아, 저쪽으로 하면 되겠다. 네. 들어가 봅시다. 나는 우리 엄마가 일단 지금 자리는 앉았는데 만석이어가지고 가게가 좀 정신 없어서 일단 저도 음식을 좀 먹고 이따가 매출이 좀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할까요? 저희 모듬 한 판이랑 그냥 일반 등갈비 하나랑 매운 등갈비 하나. 막서주 무거. 이제 여기 모듬 한 판입니다. 보통 꼬들살을 다른 데서 좀 두껍게 한단 말이야. 여기 좀 얇게 해가지고 딱 꼬들한 게 맛있어. 안녕하세요. 괜찮으시죠? 네. 다행이네요. 잘 돼가지고. 손님들이 지금 계속 그렇게 웨이팅 있다면서. 그죠? 힘드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침 맞으셨고. 네, 사람을 좀 더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네, 아예 아니에요. 아, 꼬들살이 미쳤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오늘? 사람들 있으면. 아, 손님들 좀 있어가지고. 어떠셨어요? 매번 그 카톡 주셨잖아요. 그 최고 매출 달성했다고. 웨이팅이 너무 길다고. 힘들다고. 그 연락을 주셨는데 좀 궁금했던 게 힘든 시기 겪으실 때랑 지금이랑 좀 매출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딱 오르셨는지. 그때가 완전 최저였으니까 그 월세 딱 낼 정도랑 좀 못 낼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매출로만 따졌을 때 거의 5배 이상 5배, 6배? 네 하는 것 아, 같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최고 매출을 달성하셨다고만 들었지. 1매출이 이렇게 아, 해보고 진짜요? 그리고 거의 얘 이상은 그냥 쭉 가는 것 같아요. 1매출이. 공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왜냐면 좀 사정이 있으셔서 정확한 매출 공개는 못하지만 매출이 5배 정도는 오르셨다. 지금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거면 진짜 5배 올랐지. 아, 많이 올랐네요. 엄청 아, 저는 그래도 한 2배, 한 3배 정도 그래도 올리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아까 어머니랑 또 잠깐 얘기했는데 1시간씩 웨이팅 하신다고 어제도. 맞아요. 그러죠. 날이 좋으면은 더 기다리시기도 하고 1시간 이상씩. 와. 제가 마법을 좀 부리긴 했지만 그래도 진짜로 와서 먹어보니까 일단 음식이 전체적으로 다 맛있고 특히 전 비빔냉면 먹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긴 했거든요. 손님들이 비냉 전문점보다 맛있다고 한다. 근데 저도 오늘 먹고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먹었던 비냉 중에 제일 맛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고 고기는 전체적으로 다 맛있고 형님. 난 껍데기는 별로 안 좋아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유지를 해야 돼요, 계속. 네. 힘드시죠, 근데 너무 힘들죠. 금융치료. 이게 원래 장사가 손님 없으면 마음이 힘들고 힘들면 몸이 힘들고 그냥 힘든 게 장사예요. 어쨌든 그래도 금융치료가 되고 있으시네요. 쏠쏠. 쏠쏠해요? 좀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좋고 어머니도 지금 좀 막 손목 맞아요. 오시고 지금 보호를 네, 보여를. 이렇게 되셨으니까 그래도 직원 좀 더 이렇게 하셔가지고 왜냐면 그래야지 오래 하는 게 근데 가게가 저희 작아가지고 많이 쓰기도 참 그래서 설거지라도 하면 맞아요. 네. 그렇게만 지금 하려고. 괜찮아요. 힘내세요. 해내야지 뭐 어떡해. 이게 장사인데 저 극티예요. 어떻게 이게 장사인데 해내야지. 네, 그래도 잘 된 거 봐서 너무 기분 좋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이거 좀 유지를 하고 제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네, 그거 한 번 못 보여주는 순간 다시 하얀 곡성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저는 또 서빙하고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잘 하셔가지고.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식사하고 나오면서 촬영한 게 더 있었는데 실수로 영상이 날라갔네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다시 촬영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나서 푸드의 비서에게 문의해서 매출 올려야지? 단순하게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달린 댓글 때문입니다. 여기 문의했는데 상권이 맞지 않다고 마케팅 안 해준다네요. 힘든 자영업자분들 낚시하지 마세요. 좋은 일을 해도 욕을 먹는다는 게 좀 속상하지만 이 영상을 기회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케팅을 하려면 본질이 좋아야 합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괜찮네? 라고 느낄 게 아니라 와 미쳤다! 라고 느낄 정도로 맛있거나 분위기, 서비스, 인테리어로 압도해서 특별한 경험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본질적인 부분 자체가 마케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상권과도 잘 맞아야 합니다. 상권과 맞지 않는 업종을 선택하면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돈 받고 마케팅을 한다면 그게 잘못된 거죠. 푸드의 비서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거나 자신이 없다면 자신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저희가 마케팅을 못 해드린다고 하더라도 푸드의 비서한테 문의 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상담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알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등갈비랑 꼬들살이라는 매장이 더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컨설팅을 해드린 거 이외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피드백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반영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해하실까봐 그날 먹은 거 공짜로 먹지 않고 결제도 다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100% 모든 분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푸드의 비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초심 변치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푸드의 비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